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민이라고 하고요. 원래 저는 인사이트라는 IT 전문서 출판사에서 한 3년 정도 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출판을 하고 있고요. 김승호 선배, 원래 같이 일했던 선배께서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방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손님으로 갔던 건 아니고 여기 제가 책을 만든 걸 가지고 가서 책방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포항에 있는 달팽이 책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제 책을 한 권을 혼자 만들었는데 그 책은 그 영국 드라마 미란다라고 있는데 잘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좀 마이너한 그런 드라마라서.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름이 원래 미란다 하트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는 185cm고 나이는 한 40대 정도 지금 되셨고 그리고 싱글인데 약간 사회 부적응자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 혼자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막 남자 만나 손도 잘 못 잡고 약간 그런데 뭐 어디 막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자꾸 옷이 벗겨지고 막 이런 몸개그가 막 난무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제가 좀 좋아해서 이분을 좀 호감이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온 거를 보고 내가 직접 번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접 번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판권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인사이트에서 일할 때였는데 인사이트가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은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서 그거를 세상에 내보고 싶다 이런 그런 욕망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덜컥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 번역부터 디자인 다 해서 내 손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파는 것도 뭔가 내 방식대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출판 유통망만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독자랑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서 이렇게 책을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출판을 할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렇게 대형 서점을 계약해서 책을 유통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지역 서점들에는 도매상을 이용해서 책을 출판을 하고 유통을 시키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 없게 느껴진 게 요즘에 아마 요즘 서점을 여러분이 동네 서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서와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제 매출이 겨우겨우 이어지는 그런 서점이 거의 다들 그렇게 서점이 남아가지고 조금 제 책을 알리기엔 좀 아쉽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도매상이 21세기에 맞지 않는 굉장히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저한테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당시 작년에 이제 좀 작은 책방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제 짐작이지만 좀 구멍이 많지만 도서점까지가 좀 개정이 되고 그리고 그 독립 출판물들이 되게 많이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작은 책방들이 생기는데 좀 힘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책방들에 제 책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입점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8군데 이렇게 책방을 넣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책방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책을 싸들고 가서 이제 넣어 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간 지방에 있는 서점은 대전이랑 제주도랑 그리고 대구랑 포항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대구랑 포항을 이제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이 슬기로운 낙타는 당구장을 개조한 책방인데 당구대 다이랑 당구대 전주판도 그대로 해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낙타 책방 친구랑 같이 이제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처음 가서 달팽이 책방에 이제 드디어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깥 모습이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방이고 저희가 타고 간 빨간 자동차 그리고 이건 주인장님 빨간 자전거 또 앞에는 흉가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좀 포항도 이제 발전된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구시가지 느낌 동네예요. 옆에 이제 시장 있고 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저 간판은 이제 항상 바뀌는데 이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근현대사 공부 모임도 있고 소설 낭독 모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제가 이제 출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미란다도 같이 보고 이런 걸 이제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심야까지 책방 문을 열어서 네,
심야까지 책방 문을 열어서 책을 보는 날이었고, 그리고 11시에 문을 닫고 혼신의 희곡 읽기라고, 저건 이제 희곡을 같이 읽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메뉴판을 봤는데 좀 초점이 나갔는데 여기 책방 주인장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책방을 열었는지가 이제 메뉴판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 마지막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공간을 꿈꾼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거에 많이 다가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달팽이 북스앤티라고 해서 그 카페 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홍차랑 스콘 만드는 거를 이제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방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예, 이제 책방을 살짝 둘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이 카운터고, 저 안쪽에는 이제 냉장고랑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거기서 차를 만드시고, 이쪽 안쪽에는 또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작은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 참여하거나 직접 뭐 한 작품들을 이제 위주로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이 아닌 여기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위주로 전시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은 다 독립출판물로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독립출판물이 쭉 있고, 제 책도 여기 독립출판물 섹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에코백인데, 이거는 책방에서만 드리거든요. 알라딘에서도 안 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상업 출판물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 주인장님께서 그달 이제 좀 자기가 주목하는 책들이나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그 책 표지가 눕혀서 보이는 특권을 가지는 이제 책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책방들이 요즘 생기는 책방들은 다 이제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눈에 띄는 책들로 이렇게 쇼윈도를 구성하는데, 그게 이제 교보문고나 뭐 반디의 루니스나 이제 대형 서점을 가면은 다 똑같잖아요. 책 표지가 보이는 책들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책방들은 좀 그렇게 다양하게 책을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니까 그게 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책장들을 이제 좀 둘러봤는데, 이제 여기 키워드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분류대로 이제 책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예, 이렇게 마을 커뮤니티, 역사, 뭐 생태 과학, 이렇게 시집도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이제 온라인 서점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졌는데, 카테고리가 시간이 지나도 별로 몇 년 전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뭔가 에세이, 추리소설 뭐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짜져 있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뭐 저도 IT에서 좀 일했지만, 그 책을 만들었지만,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나 뭐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도 카테고리가 항상 무슨 하드웨어 뭐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그게 되게 아쉬워서, 네, 그런 게 조금 이런 책방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서 계시는 분 이제 책방 주인님이시고,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산 책인데, 요 레몬은 요 시장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예뻐서 찍었는데, 레몬의 쓰임새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제 활약할 시간이 와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출판 얘기, 이제 제가 사실 뭐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이 책 한 권을 만들던 얘기를 그냥 쭉 풀어서 했는데, 한 10분 정도가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 게 그 책방 주인장님이 미란다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단골 손님들은 거의 이 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달팽이의 단골 손님들이 결국 이 다 세미나를 거의 많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할 시간이 되니까 막 이걸 메고 막 오시는데 좀 제가 만들었지만 좀 계기스러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출판 얘기는 사실 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일수록 또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게 지방에 가면 오히려 더 많이 느껴져서 그럴 때 더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은 미란다를 같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저 혼자 드라마 볼 때 집에서 되게 몸의 긴장을 모든 걸 풀고 이제 얼굴 근육을 풀고 막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되게 다들 잘 웃어주시고 해가지고 그 막 뭐 웃음소리가 섞이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의 취향을 인정받은 느낌이어서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레몬의 쓰임새인데, 이 미란다 쇼 보면은 미란다가 혼자 놀기의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집에서 마이크 같이 들고 막 노래 부를 때 이제 관객이 없으니까 이 과일이랑 채소로 이 친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과일이나 야채 하나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당근은 되게 시원하더라고 그랬더니 집이 앞이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바로 가져오셔가지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건 텃밭에서 따온 가지셨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 되게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혼자 하면 더 찌질해 보일 텐데 같이 하면서 뭔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같이 이 행동을 하면서 말을 나누지 않아도 뭔가 통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진기한 경험,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모임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추억이 되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간판에 써있던 혼신의 희곡 읽기라고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모임 인원이 받아가지고 신청자를 마감이 돼 있었는데 못 오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시각이 11시고 그 불을 다 이제 꺼놓고 그 밖에는 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그때 당시 읽은 책이 그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날 보러 와요예요. 그래서 여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해서 이 지만지라는 출판사에서 대본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이날은 좀 하드코어한 책이어가지고 참여할까 말까 하다가 해보자 하고서 이제 했는데 저는 조영사 역할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쌍욕을 많이 한 적은 진짜 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욕을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되게 소심한 게 많아가지고 뭐 학창 시절에 막 연극을 한다던가 앞에 나서서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조금씩 적어지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부끄러움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연극을 하면서 뭔가 내 목소리로 어떤 극에 짜여진 대사를 이렇게 내뱉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호흡 맞추는 경험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른 사람들랑도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재밌어서 저 되게 뻘쭘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들 약간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평범하신 분들인데 갑자기 막 몰입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고 그리고 예 이제 그래서 달팽이 책방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 했는데 이러고서도 이분들이 체력이 대단하신지 또 뒤풀이를 가자고 해서 뒤풀이를 갔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단골 손님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날 그 나이도 이름도 묻지 않고 되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호프집 가서도 결국 이름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데도 뭔가 대화가 겉돌지 않고 오히려 더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험도 되게 소중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분들에게 이 책방이 되게 소중하구나 소중한 공간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어떤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나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막 힙한 플레이스가 있어도 아 그거 안 가면 저거 가면 되고 저런 문화 뭐 그런 페스티벌 해도 그게 거리상 뭐 문제가 돼서 못 간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 공간이라는 게 되게 그 시장 있는 바닥에서 하나 있는 공간이라서 되게 소중하고 의미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뭔가 서울의 주류 문화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책방이라는 공간의 확장성, 이게 이제 그 단골 손님들하고 같이 만드는 달팽이 트리뷴지라고, 예, 그거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예, 끝나가는데, 중간에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이제 책방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성분께서 이제 문을 되게 빼꼼 열고 다 몸을 다 들이지 못하시고, 여기 뭐, 이런 데 생긴 데 처음 보는데, 뭐, 들어가서 구경해도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쭈뼛쭈뼛 하며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되게 낯선 공간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접점이 되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좀 그 세대별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 접하는 매체,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도 다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접점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런 책방이라는 실제적인 공간에서 어떤 그 접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딱 끝났어요. 감사합니다.